일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오늘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뉴스 브런치 초대석. 자,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는 분은요, 최초라는 타이틀이 참 많이 붙는 분이십니다. 23살에 한국 경찰 역사상 최초의 강력계 여형사셨고요. 또 최초의 여성 강력 반장이기도 했고 최초의 여성 마약 범죄 수사 팀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본인이 세운 최초의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한국 여형사의 역사를 세워온 분인데요. 이분이 은퇴한 이후에 형사의 삶을 엮어서 책으로 발간하셨습니다. 제목은 형사 박미옥이고요. 네, 이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박미옥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나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책을 얼른 사서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실까, 어떤 이미지실까 막연하게 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완전 다르세요. 생각했던 이미지랑. 패션 모델 같죠? 네. 아니, 상당히 패셔너블하시고 세련된 분이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형사는 세련되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건 네. 너무 잘못된 선입견이죠. 네. 자, 제가 어떤 직함으로 반장님을 불러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반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실까요? 당시에는 순경으로 형사를 출발해서 강력 반장, 네. 수사 반장처럼요. 반장이 되기도 어려웠고 사실은 그 반장은 도장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직입니다. 그러니까 중턱을 넘어서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직급.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대직이 또 다른 중턱을 넘어서고 새로운 시작이라서 반장이라는 이름이 초심을 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배님들을 만나고 호칭을 할 때 그분이 계셨던 가장 높은 직위로 불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의 가장입니다.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책 제목이요. 형사 박미옥입니다. 뭔가 나는 일생 평생을 형사로 살아온 그런 자신감,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이에요. 네. 어떤 의미로 지으셨어요? 형사인데 인간이죠. 그리고 박미옥인 저입니다. 그 고민, 현장에서 한 사람에 대한 고민, 내가 보인 그 현장,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할 수 없었던 현장, 그만한 제목이 없을 것 같아서 편집자가 형사 박미옥이라고 할 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나는 퇴직을 했지만 나의 아이덴티티, 네. 나의 정체성은 평생 형사다, 이런 게 느껴지는. 그곳에서 삶을 배웠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나중에 혹시 퇴직을 하게 돼도 아나운서 김소리로 계속 남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통한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책을 봤는데 표지가 인상적이더라고요. 표지를 보면 일단 경찰차가 있고 거기서 여성 경찰 3분이, 한 분은 무전기 들고 계신 것 같고 맨 앞에 계신 분이 네, 저 맞습니다. 이렇게 민소매 옷을 입으시고 멋있게 딱 권총을 딱 쥐고 계시는데 앳된 모습이신데 이거 언제 사진이세요? 92년 25살 때인데요. 딱 30년 전이죠. 네. 그 비하인드는 서울청 하복 컨셉으로 찍었는데 청장님이 너무 야하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야하죠? 그렇게 민소매도 민소매인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렸던 B컷입니다. 그래요? 야한 선정성은 안 보이는데. 아마 30년 전에 잣대가 그랬겠죠. 그렇죠. 그때는 네. 다소 파격적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때는 사실 여성 경찰, 여성 형사 자체가 적었으니까 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멋지네요. 네. 자, 쭉 보니까요. 일단 23살에 강력계 형사가 되셨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강력계 여성 형사가 진짜 없었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30년 전이면. 당시에 처음에 딱 형사가 되셨을 때 내부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도 사실 시범적으로 얼떨결에 되었던 것처럼 남자 형사들 텀에는 상사들이 마련한 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약간 네. 생색내기. 이 쇼가 언제 맞추기. 끝날까. 네. 그래서 사실은 갓 시작한 사람이 무슨 경력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형사들이 가져온 정보에 여자 형사들이 투입돼서 남자 형사들이 못 들어가던 대대적인 장소를 단속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형사 8080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정도로. 네.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 나서라함보다는 시민들의 환영이
나중을 더 지속적으로 만들어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근데 그렇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열심히 하시고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를 네.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으로 아마 국민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나. 그게 이제 부녀자 납치 사건이든 아니면 한증막 단속 시에 한쪽은 열심히 고스톱 치는데 한쪽은 열심히 힐링해야 되는 아주머님들이 아마 환영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재치가 있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 정돈돼 있게 정제되게 참 잘하시네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글솜씨가 좋으시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 간결 조소체죠. 맞네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저도 과거에 뉴스를 하면서 앵커멘트를 쓰면서 늘 간결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책 읽으면서 보니까요. 뭐 연쇄살인범이었던 정남규 또 숭례문 방화 사건 뭐 이런 굵직굵직한 큰 범죄 현장에 많이 계셨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수식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유명한 탈옥수인 신창원도 검거를 하셨고요. 신창원이 박 형사님 보자마자 딱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고 적혀있어서 그때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잡은 건 아니죠. 그때 당시는 순천경찰서 형사들이 잡았고요. 네네. 저는 8개월간 수사를 하면서 신창원의 애인 여자분 10명을 만나서 신창원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길로 도망을 다니는지 경찰관을 어떻게 피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연구했고 그것을 이제 신고 자료로 검문 검색 자료로 배포를 했었는데요. 저 또한도 이제 추적하면서 의문이 그때 당시 맥가이버 머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이 머리를 미용실에서 자른단 말이야. 그래서 미용실을 탐문하던 과정에 신창원이한테서 밝혀지지 않은 강도강간 사건을 밝혀낸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잡히고 난 뒤에 부산교도소 깊숙이 그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신창원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네. 뭐 숨 쉴 틈 없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알아요?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미용실 잡지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미용실은 달랐지 모르지만 미용실 동기입니다. 저는 신창원의 숨은 범죄를 찾은 거고 신창원은 미용실에서 잡지에서 저의 얼굴을 안 거죠. 사실은 아찔한 기억입니다. 그렇죠. 만일 길거리에서 부딪혔으면 그 탈주범은 저를 알아봤는데 그쵸. 제가 과연 알아봤을까? 사실은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책에서도 그 내용 쓰셨던데 네. 그 수개월을 오직 그 탈옥수 신창원만을 연구하면서 지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장님의 연구를 토대로 동선을 또 유추하고 찾아내서 신창원을 검거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신창원이 막 도망을 다닐 때 좀 이상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막 영웅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명세도 탔고요. 근데 열심히 현장에서 탈옥수 잡기 위해서 일하시는 형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분위기에 눌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무슨 의적인 것처럼. 네네. 그래서 끊임없이 신창원에 대해서 이런 수사가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수사팀은 우리가 존재했다는 걸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탈주범이 검거되고 이제 언론에서 찾아왔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현상인지. 그래서 이미 그때 이게 티켓 따방의 어떤 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때부터 이미 말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또 책을 읽어보니까 범죄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뭐 집장촌 얘기도 있었고요. 또 형사님에게 조언을 얻어서 형사 역할을 한 배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박사방 수사하면서 힘들어했던 여성 후배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만난 여성 중에서 뭔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랄까?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말은 가장 어려운 어렵죠. 것 같습니다. 네. 매번 한 분 한 분이 힘들었고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이 책 또한도 한 꼭지 한 꼭지 쓰면서 제가 떠올린 기억들이고 제 내상을 찾아낸 기억들이라서 그러다가 오늘 이 질문을 받으면서는 책에 없는 또 다른 피해자를 한 분 기억하는 게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분이셨는데 네. 아주 급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상담했을 때 위험해 보였고 그런데 피해자분한테서 너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네. 그 일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사건을 하기로 했죠. 네. 그런데 아마 데이트 상대였으니까 남자분이 그러셨나 봐요.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다. 우리가 성당에서 만나서 조용히 헤어지자. 네. 지금까지 너무 미안했다. 네. 그 말을 믿고 나가신 거죠. 네.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골목길에서 찾아낸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책에 또 나온 사례에서 어떻게 그 남자의 정액을 물고 2시간을 걸었을까라는 피해자분도 나오지만 결국은 일어난 일보다 그 일에 일어서기를 바라는 피해자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제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네요. 그러게요.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저도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구절 읽어드리고 싶어요. 때로 삶은 더럽고 비루한 방식으로 우리의 따귀를 치지만 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 옳은 사람들은 늘 위기와 복병에 맞닥뜨리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끝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그래서 제 SNS에도 막 올려놓고 그랬는데요. 수많은 범죄 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셨잖아요. 아무리 그게 내 일이고 업이라고는 해도 겁나고 두려운 상황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번 범인을 잡고 초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초짜 시절, 중짜 시절, 한 중반기까지는 범인을 잡고도 엑셀레이터 위에 달달달달 떠는 제 발을 감당해야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참이 되고 고참이 되고 리더가 되면서 이 상황을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매 순간 진지한 사람이 좋았고 매 순간 다양한 시선을 듣는 데 노력했고 어찌 보면 긴장의 30년이었을 것 같고요. 매번의 성장통에 피해자가 저를 키웠던 것 같고 사회 큰 변화가 저의 확장성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건 한 건 본 사이에 30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매일의 그런 긴장감, 두려움, 책임감 이런 걸 안고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좀 버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내가 선택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시작하면서 깨달았어요. 시작할 때 그것은 생각이었다는 걸. 그리고 실체 있게 살아내는 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고 매번 제가 그 존재로 살아내줘야 되는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당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제가 생각한 세상이랑 제가 살아가야 될 세상 사이에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저는 밀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주옥 같으세요. 정말 깊은 성찰을 하셔서 나오는 말이고 글이라는 게 되게 느껴지네요. 형사 현장이 성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않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마약 문제가 큰 화두가 됐거든요. 근데 마약 수사 팀장도 역임을 하셨었잖아요. 책에 그 내용을 봤거든요. 딱 한 번에 마약은 없다. 근데 정말 아무리 호기심에서 난 한 번 해보고 그냥 벗어날 수 있어라고 하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한 번의 호기심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를 또한 현장에서 배운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굉장히 유약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약이 필요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호기심 때문에 시작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런데 마약 자체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정신을 지배한다면 엄벌보다는 재활 그리고 교도행정에서도 몇 년의 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 길들여진 중독된 그것을 뭔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병행되지 않으면 마약은 엄벌에 처하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2938님, 박미옥 형사님 존경합니다. 바로 보내주셨고 남국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카리스마 최고입니다. 하셨네요. 그리고 이영균님께서는 위험하고 힘든 일을 묵묵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회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강력계는 특히나 이른바 남초라고 불리는 집단이잖아요. 예전에는 더 그런 분위기가 심했을 것 같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느끼는 차별이나 시선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여자가 말이야 이 소리는 일상으로 들은 것 같고요. 여경의 역할이라는 게 말이야 라고 또 말하는 것도 늘상 들었던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살아내려고 존재하려고 하던 중에 이 탈주범 수사 때도 사실은 책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6년 차 경력 갖고 당당하게 그 수사팀의 보강 인력으로 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여성 비속어인 냄비가 왜 왔냐는 말을 듣는데 하지만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아유 주방기구 얘기하시니까 주전자는 가만히 계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보인 건 그때 당시 팀장님의 외로움이었죠. 막막히 그 전국을 떠돌면서 탈주범을 추적하는 그 팀장님의 외로움이 그분을 더 보게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강남경찰서 강력계장 갈 때 기자분이 와서 립스틱 정책이냐고 물었을 때 그러게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립스틱을 잘 바르지 않거든요. 아유, 그분이 뭘 모르고 말씀하셨네. 그래서 순간 그래도 시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서울 시내에서 제가 강력계장을 해본 적이 없다든가 저의 형사 경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리고 제가 해본 사건들이 어이없을 만큼 자질이 없어 보이면 지금 기자님 말씀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기자님이 저에 대한 정보가 조금 필요하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발언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알아듣겠다. 그리고 나서 반전이 되었을 때도 그렇죠. 그 기자분의 말보다 당시 책임져야 될 저의 위치가 더 보였던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웃을 수 있으면서 얘기하고 대응한 게 또 다음을 또 약속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있기 때문에 재치 있게 웃고 넘어가면서 제 스스로 소주 한 잔 먹으며 아유 이 태생적 한계 어쩔 거야 라고 하고도 넘어가고요. 형사에서 배운 건 저도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요? 제 경험치의 한계, 제 생각의 한계. 타인 앞에 멈춰서면서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에게 그 비하 발언이나 편견 어린 말을 했던 그분 또한 자기 경험 안에 자기 가치관 안에 가졌던 편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가 아닌 사회이기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면전에서 갑자기 그런 뭐 비하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재치까지 곁들여서 딱 받아칠 수 있었는지 이런 게 내공일까요? 형사한테 배운 이골이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그렇군요. 범인한테 이겨낸 배짱이고요. 네. 아유, 말씀 나눌수록 참 깊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년 전에 여경 무용론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2022년이었죠.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때였는데요. 여경이 현장 대응을 좀 미흡하게 했다. 그 부분을 또 책에 적으셨더라고요. 이게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매뉴얼의 문제다. 딱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두려운 게 있고요. 남자는 두렵지 않나요? 있겠죠. 여자는 무조건 약한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이게 얼마나 이분법적 사고예요. 근데 형사 현장, 경찰 현장은요. 굉장히 생물이고 유기적입니다.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현장만큼 얼마나 위험한가요? 그래서 사실은 매뉴얼은 끊임없이 개선되지만 그래도 그 매뉴얼 위에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뉴얼이 해결 못한 걸 시스템이 지원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이 변화하는 사회 속도에 우리 국민들을 지킬 수 있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약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강력한 범죄 현장을 누비신 분이라서 오히려 워낙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고도 그렇고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 싶어요. 은퇴하고 제주도에서 지내신다고요? 짧게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행자였습니다. 삶에 대해서. 또 형사하면서 여행이 저의 많은 여백이 되어줬고요. 다음 인생을 여행자처럼 살고 싶어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두 번째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형사 박미옥의 저자 박미옥 반장님 오늘 만나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브런치 초대석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신성원 아나운서가 다시 진행해 주실 거예요.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여기는 여의도 스튜디오 현장. 시사 전문 채널 KBS 1라디오에